이제는 미국 주식이다. 이 투자의 한계가 사라지는 이곳, 여러분은 지금 미국 주식의 정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간밤 테슬라가 6% 이상 급락하면서 새해의 첫 거래일 S&P 500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종목이 됐습니다. 이 인도량에 대한 경계감도 전날부터 나오긴 했었지만 이 정도로 떨어질 줄이야 하시는 분들 참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 제가 관련 기사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가장 먼저 제목부터 보시죠. Tesla shares slide after it reports first drop in annual deliveries. 자, 이 테슬라의 주가가 연간 인도량의 첫 감소를 기록한 이후로 하락세를 보였다. 한마디로 이 인도량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자 그에 대한 실망 매물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이고요.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슬라는 4분기 인도량이 예상치가 50만 7천 대 정도였는데요. 49만 5천 대가 실제 인도량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또 사상 처음으로 전년 대비 연간 인도량이 감소하게 되면서 이 실망 매물이 더 많이 나온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이어서 키포인트 바로 보시죠.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Tesla's fourth quarter and year-end vehicle production and deliveries report follows a huge late-year rally in the company's stock price. 이게요, 이 테슬라의 4분기 연말 차량 생산 그리고 인도량 보고서가요, 연말 회사 주가가 크게 오른 뒤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충격파가 더 컸다라는 의미를 함축을 하고 있겠죠. 이 실제로 트럼프 당선 이후로 테슬라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이 자율주행 허가 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기대감에 그동안 참 많이도 올랐던 테슬라였는데요. 이것 때문에 참 월가의 IB들이 많이 목표가를 줄 상향을 해왔었죠. 두 번째를 보도록 할 텐데요. The first quarter of the year was challenging. 이 1분기가 상당히 좀 도전적인 그런 시기였다. And CEO Elon Musk cautioned investors of slower growth this year, but results improved later in the year. 자, CEO 일론 머스크가 안 그래도 좀 경고를 했었습니다. 올해의 성장 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는 점을요. 하지만 이후에 실적이 좀 개선되면서 안도감을 주는 듯 했으나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Tesla, which used to have the electric vehicle market mostly to itself, is facing formidable competition now, notably from Hyundai and China's BYD. 자, 전기차 시장 대부분을 독점했던 이 테슬라, 덕분에 이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가 됐을 때에도 가장 큰 경쟁력을 가질 것이다. 이런 모멘텀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제는 좀 상황을 보자면요. 현대, 그리고 중국의 비아드를 포함한 이런 강력한 다른 경쟁자들에게 정면으로 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또 여기서 가장 좀 의문을 가졌던 게요. 현재 이 M7 종목 중에서 테슬라가 전문가 의견이 가장 좀 엇갈리는 종목이 등극이 되는데요. 실제로 이 전체 54개의 의견 중에서 이 테슬라의 매수 의견은요. 24개, 중립은 16개, 언더퍼폼과 매도가 14개입니다. 반대로 엔비디아를 볼까요?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전체 의견이 40개인데요. 이 중에서 매수 의견은 37개, 중립 의견은 3개, 매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 최근에 상당히 많은 폭을 상승시키고 또 조정을 받았던 엔비디아마저도 아직까지 매수 의견이 주요한데 테슬라는 정말 5대5로 좀 엇갈리는 모습 보여주면서 많은 분들이 좀 의구심 품으실 것 같아요. 특히나 이번같이 좀 인도량같이 숫자 같은 결과가 나올 때마다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장에서 우려가 더 커질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2025년 테슬라의 주가 흐름 앞으로도 견조하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일단 백악관에 있으니까요. 좋을 거예요. 그래서 조정받으면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뭐 계속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이제 로봇이 테슬라가 또 주요 사업으로 또 보고 있는 쪽이잖아요. 자, 어제는 ESS 시장도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그거고 저는 로봇이 제일 크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차트를 한번 잡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애들이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요. 조정을 받고 움직여야 되는데 저는 $500는 갈 거라고 보는 거죠. 최소 500에서 544달러. 이 사이가 이게 큰 N자형 목표치입니다. 이 월봉으로 볼 때 요렇게 보면은 이 큰 N자형 목표치가 요렇게 보면 한 $500 정도 나오고요. 여기서 찍으면은 544달러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목표치를 줄 거예요. 주고 나서 조정받고 다시 움직일 때 그때 저는 그때 로봇으로 가면은 이제 로봇으로 가면은 조정받고 이렇게 오면 그러면 이제 $700 넘는 선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500에서 544달러가 큰 N자형 목표치니까 그걸 찍고 그다음에 조정을 받고 나중에 다시 올라가면 그게 올해 $700 간다는 거는
아니고 올해 한 544달러 근처까지 갔다가 그게 끝이에요. 그 조정받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다시 움직이면 그때 700달러면 로봇이 우리나라 뭐 여러분들 뭐 가정집으로 아니면 뭐 돌아다니면서 뭐 편의점 갔을 때 로봇 보게 되고 그러니까 로봇이 꼭 우리가 알고 있는 터미네이터처럼 뭐 그런 식의 로봇은 필요 없습니다. 편의점에 가면 그냥 팔만 있으면 돼요. 팔만 있고 카메라 달리고 뭐 인간형으로 만들면 더 친숙하다 그러면은 뭐 인간형으로 상반신만 만들면 되지 뭐 하반신까지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은 그런 뭐 편의점이나 아니면은 여러분 뭐 맥도날드나 이런 데 가면 이제 사람을 대체하는 그런 시대가 언젠가는 오겠죠. 그런 시대가. 뭐 당장 뭐 내년에 올 거다 생각하면 지금부터 로봇주들 그러면 완전 막 주의 깊게 봐야 되겠지만 그런 시대가 뭐 빨리 와야 뭐 5년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어요. 5년 안에 그런 세상이 올지 10년 뒤에 올지. 근데 10년 뒤에는 정말 많이 바뀔 거라는 거는 이건 뭐 대충 봐도 여러분들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왜냐면 지금 나오는 로봇 수준이 장난이 아니니까 1년, 2년 사이에 엄청난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엄청나게 지금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중국이 치고 들어오면 걔네들은 뭘 해요. 그게 시장에 퍼지게 되면 그 우후죽순 막 생기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쟁적으로 지금 미국도 우리나라도 뭐 일본도 많은 나라들이 붙어가지고 지금 로봇 산업을 어떻게 키워보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중국이 없는 기술도 아니고 걔네들이 기술이 또 상당하다 그래요. 상당한 기술력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5년 안쪽으로 뭔가가 상용화 되는 그래서 어쨌든 로봇주들 이슈로 저는 테슬라가 다시 제2의 도약, 제3의 도약을 할 것 같아서 자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만 봤을 때 지금 조정받죠. 제가 조정받을 거라고 일주일 전, 2주일 전부터 계속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고 여기 선 그어놨죠. 이 안으로 들어오면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하면 됩니다. 여기 358달러 정도, 그 다음에 337달러, 315달러 이렇게 금을 그어놨는데 조정받으면 사는 거예요. 이쪽으로 내려오면 공략. 그다음 더 떨어지면 테슬라가 망할 것 같아요? 뭐 미국이 망할 것 같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테슬라가 또 앞으로 미래 산업에 자율주행차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새로운 거 뭐 또 하고 있는지 모르죠. 일론 머스크가 또 미국에 또 정책적으로 또 뭔가를 또 꺼내면서 거기에 또 테슬라를 또 엮어가지고 뭔가 플러스 알파의 요소를 또 붙인다 그러면 또 언제든지 급등할 수 있으니까 흔들면 싸게 사면 돼요. 근데 지금 미국 시장이 크게 안 빠지니까 이 정도로 얘기하는 건데요. 만약에 미국 시장이 크게 빠진다. 아직 저점이 깨진다 안 깨진다 아직 상황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도 자, 미국 시장.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지금 이건 다우존스인데요. 다우존스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많이 반등을 주고 오늘 올라가도요, 넘어가지를 못하면 다시 또 밀려가지고 떨어질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올라갈 거라 생각하지 말고 흔들면서 올라간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편안하게 올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차라리 18,000까지 흔들었다가 지지하고 움직이는 게 오히려 더 편한데 그렇지 않고 올린다 그래서 무조건 올라가다 보면 안 되고 올리는 척하고 흔들었다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계속 매매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돈들이 안 들어와요. 수급을 계속 분석해봐도 돈이 자꾸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거래대금이 계속 말라요. 그러니까 지금 연초장이니까 기대감이 지금 종목들이 움직이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가는 것들만 가고 지수는 안 올라가고 그러면 제일 불리한 게 뭐냐면 대형주들이에요. 대형주. 그래서 삼성전자가 제일 불안하죠. 지금. 불안한 것보다도 그렇지만 제일 안 움직일 수 있는 게 삼성전자밖에. 삼성 수급을 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분들은 좀 안타깝지만 지금 대형주 쪽을 그러니까 금액이 크신 분들은 아까 보여드렸던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애플, 엔비디아 이런 쪽을 보셔야 돼요. 이런 쪽. 자, 엔비디아는 오늘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뭐 최근에 무슨 뭐 브로드컴의 대항마가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요. 브로드컴도 맞춤형 칩이라 그래서 이제 맞춤형 칩 시장이 이제 커진다. 뭐 중은형 칩 시장이 커진다. 그것도 뭐 앞으로의 시장이 확대되고 좋아지는 건 많지만
엔비디아랑 브로드컴이랑 지향점이 다릅니다. 걔는 걔고 얘는 얘예요. 걔네들은 이제 주문형 칩을 해가지고 그런 특화된 것들을 잘하는 애들이고 얘네들은 다양한 것들을 잘하는 애들이고 좀 말이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각각의 위치가 있어서 그래서 엔비디아도 신고점으로 다시 갑니다. 조정받으면 사야 될 종목인데 자, 어쨌든 미국 시장의 종목들은 조정을 받으면 다시 움직이고 우리나라 시장 종목들은 일부만 움직이니까 테마주 강세로 대응하시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